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고 행복과 고통의 나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한데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밤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짙은 눈동자의 연인이 있습니다. 제 나이 50에 만난 연인이지요. 저의 연인은 저보다 15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다녔는데 정말 나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네요. 다정하고 또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저의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 시선들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는 제 연인은 밝고 쾌활하고 남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안하게도 자꾸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남들은 어린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다는데 제 입장이 그리하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햇살 같은 저의 연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림자일 테니까요. 저의 아주 어두운 면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에게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아내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서로 결혼할 시기를 한참 넘겨서 도서관 소모임 동아리에서 만나게 된 저의 아내는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가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제자들을 육성하느라 바빠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의 미스테리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내를 1년 쫓아다녀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내는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란 다시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연인을 병으로 떠나보낸 아픔이 있고 그 이후로 많은 상처의 연애들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만난 사랑이라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몸은 저 멀리 앞서 나가 서로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는데 마음만은 겁이 많아 뒤따라오지 못했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나아가게 되어서 이제 동반자로 함께 길을 걸어가자 약속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앞으로 인생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서로에게 더 열중했던 것 같아요. 같이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취미를 나누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쯤 지났을까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늦게도 결혼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고요.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미래를 결심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지 아내가 어렵게 입을 때더군요. 혹시 미국이나 그런 곳처럼 대리모가 있었다면 당신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손살에 쳤지만 나를 닮은 아이라니 무언가 가슴 한켠에서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자식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아내의 히스테릭 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의부증이 오기도 하고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저희들의 사랑은 그렇게 퇴색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가게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마치 처음 만났던 날의 아내처럼 짙은 머리와 눈동자가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자주 올 만한 가게가 아닌데에도 그 이후로도 꾸준히 사랑방처럼 들르시며 서로 이야기를 트고 편하게 말을 나누기 시작했죠. 아내와 닮은 얼굴과 분위기였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말도 참 많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을 붙이고 친하게 구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손님은 저에게 근심이 있으면 편하게 털어놔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비록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들어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었던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그냥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새로 산 LP판 소리가 좋아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런 게 운명이 이어주었다고 말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면서 가만히 저를 어루만지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순간 머쓱해져서 못 들은 것으로 하시라고 보내드렸는데 한참 뒤에 간식거리와 커피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자기는 달콤한 걸 먹는데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고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이었나 봅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이요.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의 떨림을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환하게 웃어주던 그 순간의 장면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신의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으면 저는 그 순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힘들고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도 물으면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비밀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후배로서 아낌없는 조언도 해주고요. 그걸 넘어서 서로가 좋아하는 책, 음악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랑의 나이가 없고 시대를 거스른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에 꽃집이 하나 있는데 봄이 오니 문득 그녀 생각이 나더군요. 봄날의 프리지아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머리에 박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녀를 위해서 프리지아를 한 다발 사서 가게에 나갔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봄날의 프리지아를 좋아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잤다며 내밀자 갑자기 꽃다발에 얼굴을 폭 묻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눈물이 번진 얼굴로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오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져서 어느 순간부터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오게 됐고 기어코 꽃을 받고 나니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네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저인데 그 순간에도 따뜻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녀를 달래서 연인처럼 친구처럼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는 둘도 없이 행복하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 요즘 매일은 고통이자 행복의 연속입니다.